장어부호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어부호도는 창문과 문에 대한 위치를 나타낸 도면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기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호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뒤쪽의 문자는 종류에 대한 약어가 되겠습니다. D는 도어, 문에 대한 약자가 되겠죠. W는 창문, F는 플레임, S는 셔터입니다. 앞쪽 문자는 제로에 대한 기호가 되겠습니다. A는 알루미늄을 나타내고 H는 하이샤시를 나타냅니다. S는 스틸을 나타내고 SS는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P는 플라스틱을 나타냅니다. W는 목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위쪽의 숫자는 아래쪽 자재에 대한 번호가 되겠습니다. 즉 AD1은 알루미늄 문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문 1번과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AD2를 붙여줍니다. 즉 알루미늄 1번 문과 규격이 다른 알루미늄 2번 문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SD는 스틸도어가 되겠죠. WD는 우드도어입니다. FSD는 파이어 스틸도어로 방화문이 되겠습니다. SSD는 스테인리스 스틸 문입니다. AW는 알루미늄 창문이 되겠습니다. HW는 하이샤시 창문이 되겠습니다. PW는 플라스틱 창문이 되겠습니다. WW는 우드 윈도우가 되겠죠. CAW는 칼라 알루미늄 창문이 되겠습니다. SSF는 스테인리스 스틸 플레임입니다. SSS는 스테인리스 스틸 셔터입니다. 1층 창호 보호도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의 창문은 칼라 알루미늄 윈도우가 되겠죠. 1번입니다. 여기도 1번이 있죠. 같은 규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 칼라 알루미늄 윈도우 3번이죠. 이 창문과 같은 창문입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 칼라 알루미늄 윈도우 4번이죠. 이 4번은 같은 창문입니다. 이쪽의 문은 스틸 도어죠. 1번이고 여기도 1번이니까 똑같은 규격의 문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계단 아래쪽에 있는 SD 스틸 도어로 똑같은 규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 여기는 ASSD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오토 스테인리스 스틸 도어입니다. 즉 자동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창호 부호도는 창문이나 문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문이 SD1이죠. SD1의 상세한 정보는 창호 1램프에 가시면 이 문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의 창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창호 1램프에 가셔서 CAW 4번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창호 1램프를 보겠습니다. 창호 1램프는 기본적으로 메뉴에 부호와 명칭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두 번째에는 행태에 대한 그림을 표시합니다. 세 번째로는 플레임에 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플레임은 창틀이나 문틀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마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데 마감은 문과 창문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물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철물은 문과 창문에 들어가는 철물에 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위치 및 개수는 문과 창문이 설치되는 위치와 개수를 나타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SD1은 스틸도어가 되겠죠. 문의 크기는 높이가 2100이고 폭이 800이 되겠습니다. 프레임을 보시면은 문틀에 대한 정보죠. 40 곱하기 150 곱하기 1.6T입니다. 이 부분은 두께가 40이고 폭이 150인 문틀이 1.6T의 철판으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농막이 페인트를 위에 칠한 문틀인 것을 나타냅니다. 마감은 문에 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0.8T의 양면 철판으로 농막이 페인트를 위에 칠한 것입니다.
철물은 이 부분에 들어가는 철물 일체가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손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겠죠. 위치와 개수는 각 층의 화장실, 즉 남녀 화장실에 4개가 들어갑니다. 문의 거푸집 제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은 FL에서 설치가 되죠. 하지만 거푸집은 SL 기준으로 제작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높이는 2100 플러스 60을 해주고 여기에 문틀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 공간에 대한 치수를 플러스 해줘야 됩니다. 20을 플러스 해주겠습니다. 보통 20에서 50 정도의 여유 폭을 둡니다. 이렇게 하면 2180이 되죠. 위쪽 거푸집은 820으로 제작합니다. 그러면은 치수가 어떻게 노는지 보겠습니다. 아래쪽은 이렇게 위쪽에 거푸집이 얹히죠. 합판 두께가 플러스 10이 됩니다. 즉 여기에서 플러스 10이 되므로 아래쪽의 총 공간은 2190이 됩니다. 따라서 문틀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30mm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820으로 만들죠. 여유 폭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거푸집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은 위쪽은 이렇게 얹힙니다. 이 부분이 5mm의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유 공간을 두게 하냐면 해체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유 공간을 둡니다. 양쪽에 5mm씩 이렇게 늘어나니까 총 830이 되겠죠. 따라서 위쪽도 30의 여유 폭이 생깁니다. 창문을 보겠습니다. 칼라 알루미늄 윈도우가 되겠죠. 슬라브 높이에서 900 위치에 창문을 설치하게 됩니다. 높이는 1500이 되겠고 폭은 2000인 창문이 되죠. 장틀은 폭이 150인 칼라 알루미늄 바에 불소 수지를 위에 코팅합니다. 그리고 창문은 두께 16의 칼라 복층유리입니다. 칼라 복층유리라는 것은 유리 사이에 공기층을 두어서 단열과 소음 차단에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철물로는 부속 철물 일체, 방충망도 포함됩니다. 설치는 각 층 음식점 4개소에 설치가 됩니다. 장틀 거푸집 제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1500이죠. 이 부분은 그대로 크기대로 제작합니다. 왜냐하면 위쪽에 이렇게 거푸집이 안 치고 아래쪽에도 거푸집이 이렇게 설치가 되죠. 즉 이 부분의 거푸집 합판 두께 10, 이 부분도 10이죠. 따라서 여유 공간이 20mm가 생깁니다. 즉 창틀의 세로 거푸집은 정치수대로 그대로 제작합니다. 그리고 가로 거푸집은 20mm 더 크게 하면 됩니다. 즉 여기서는 2020을 제작하면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로 거푸집에 5mm 정도의 여유 공간을 두게 하여 해체가 쉽게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따라서 양쪽에 5mm씩 여유 공간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총 10mm의 여유 폭이 생깁니다. 따라서 총 30의 여유 공간이 생기겠죠. 세로 부분도 엄밀히 따지면 24mm의 여유 폭이 생깁니다. 즉 합판의 실제 두께는 12mm죠. 거푸집을 제작했으면 거푸집을 백체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슬라브에서 높이 900 되는 위치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 창문의 위치는 창호 보호도에 가서서 어느 위치에 이 창문이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하고 평면도나 구조 평면도를 보고 백체에서 얼마나 떨어진 부분에 설치하는지를 알면 됩니다. 창호 보호도를 보면은 칼라 알루미늄 윈도우의 3번 창문의 위치는 이 부분이죠.
이 두 부분에서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장호부호도의 CAW 3번의 창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었죠. 이 치수를 가지고 설치 위치를 정하면 됩니다. 치수선은 항상 백제 중심선에 이렇게 물려있죠. 이쪽에 백이 물려있고 그리고 이쪽도 백이 물려있습니다. 창틀은 외부 거푸집이 제작된 상태에서 설치를 하죠. 따라서 내부 거푸집은 아직 제작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 이 치수를 계산하면 되겠죠. 따라서 100을 더해주면 1750이 되죠. 외부 백체에서 1750 떨어진 부분에서 높이 900이 되는 위치에 창틀을 설치하면 됩니다. 이 부분도 계산을 하면은 외부 백체에서 8900 부분입니다. 8900에서 높이 900 부분에 창틀 거푸집을 설치하면 됩니다. 칼라 알루미늄 윈도 3번의 창문은 이 부분이죠. 여기서 1750 떨어지고 높이가 900이 되게 창문 거푸집을 붙이면 됩니다. 장호 부호도와 장호 1람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